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자, 시장은 지난주에 투자 전략 게시드린 이후에는 좀 지지부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시장은 좀 졌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올랐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 상황에서 또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는 투자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해외 증시도 좋은 여건이고, 현재 뭐 일단 이번 주는 글로벌 증시 이슈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일희일비하죠. 좋다 그랬다 나빴다 그랬다가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거는 국내 주식시장이고 우리 투자자에게, 그리고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상당히 강한 저항권을 돌파해 뒀다는 거죠. 강한 저항권을 돌파한 이후에 역으로 어쩌면 이 저항대들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매우 강한 지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채널은 2150선에서 2100선 사이가 되겠고, 그러면 사실 투자하는 상황에서는 지지 기반이 이렇게 두텁게 보이면 유리하죠. 당연히 지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보다 지금처럼 지지 기반이 명확하게 나타난 상태에서 투자할 때는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 좋은 종목들, 펀더멘탈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사두고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만큼 우리가 투자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편한 것도 없을 거고. 자, 이번 주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뭐 환율 부분이라면 전체적인 국내 경제 상황들을 또 대변할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나온다면 사실 기관에서 좀 사주면 좋은데, 외국인이 시장에서 순매도를 하는데도 기관이 그닥 사주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것 치고는 그럭저럭 시장은 버티는데, 지난 투자 전략들 양동이는 이미 준비되었다는 내용도 있었고, 바스켓에 담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 그대로죠. 바스켓은 준비가 되어져 있고 외국인이 담기만 하면은 쭉쭉 올라가는 시장 여건으로 바뀐 거예요. 외국인 순매수 나오면 또 바로 껑충껑충 뛸 겁니다. 오늘은 기관의 역할이 있었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비관하는 사람들도 물론 아직은 존재해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거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쭉 보고 그 기업들의 실적 동향을 쭉 보게 되면은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 경기라는 거는 좋다 나쁘다로 얘기하고 따질 수 있지만 주식시장 주가라는 거는 그렇게 따지지 않죠. 가치에 비해서 아니면은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 비싸다. 자, 실적 성장을 크게 못해요. 실적 성장이 정체되어져 있지만 주가가 기준보다 너무 많이 하락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실적 잘 나와요. 실적 잘 나오는데 너무 많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주가가 너무 높게 올라 있어요. 자, 이거는 투자하기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볼 땐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관점, 제가 얘기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펀더멘털이 먹히는 시장이라는 거고, 펀더멘털이 먹히는 시장에서 짧게 수익이 창출되더라도 그거는 중장기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거죠. 일반적으로 펀더멘털에 기인한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중장기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차트 흐름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단기적 성향.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단순한 펀더멘털만 봅니다. PER 정도만 봐요. 많이 봐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그 PER이 형성돼 가고 있고 몇 년 전의 실적 데이터들로부터 해서 얻어진, 그리고 이 회사의 적당한 PER 키높이 수준을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하고 비교도 해봐야 될 거고, PER이라는 거는 절대적일 수가 없는 자료죠. 자, 뭐 아무튼 간에 그런 단순한 데이터만 보고 기술적인 상황에서 종목을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단기적인 전략이죠. 단기적 접근 방법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수익이 안 나요. 단기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기술적으로 했다는 조건은.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들어갔다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다. 펀더멘털이 우선이고 보조적으로 차트를 봐야지 되는 거죠. 중장기적인 투자 목적이라면. 반대로 기술적 분석에 기인했다면 이것은 단기 전략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여기서 수익이 안 나면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그냥 수익이 안 나면 모르겠는데 손실이 꽤 발생을 해요. 그러면 안 팔아요. 자, 분명히 짧게 들어가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주가가 하락해요. 그럼 손절가를 잡아놓고 파는 게 맞죠. 계속 미련을 갖고 장기 투자가 돼버리면 그게 물린 거죠. 답 안 나옵니다. 그런 형태의 투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3개월, 6개월, 1년이 됐던 어떤 관점에서 이 종목에 접근했는지를 처음 전략 그대로 넣고 있어야지 돼요. 갑자기 바뀌면 안 돼요. 나는 분명히 단기 관점에서 들어왔어. 자, 난 단타로 들어왔어. 오늘 하루 그냥 시세 좀 나면은 팔라고 들어왔어. 근데 못 팔았어요. 이게 다시 오를 것 같아서 그날 못 팔았어.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거 며칠 들고 가도 되겠는데? 스윙으로 가도 되겠는데 이거는?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스윙으로 가서 다행히 오르면 모르겠는데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하락해요. 왜냐하면 단타 접근한다는 거는 그때 탄력성이 나온다는 거고, 그때 탄력성이 나온다는 거는 대부분 그 시기에 피크를 치는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거기에 본인이 빨려 들어갔다면, 개인 투자자가 빨려 들어갔다면 세력의 유혹에 당했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은 거고, 거기서 미끄러질 때 못 팔고 당일 물렸다는 거는 수급이 털고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틀 3을 야금야금 더 빼먹을 가능성이 크지,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심리적인 기대죠. 마음의 기대일 뿐이죠. 그렇게 되는 케이스는 잘 안 나온다.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케이스를 붙잡고 거기다가 목을 맬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스윙에서도 물려요. 스윙 들어가서 2, 3일 뭐 들고 가볼까 했는데 더 떨어졌어. 더 못 팔죠. 그럼 아까워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다른 걸 찾아봐요. 기업은 튼튼하네. 자, 기업은 튼튼하네. 기업은 튼튼할 수 있죠. 문제는 주가죠. 기업은 튼튼한데 그 튼튼한 기업에 단타까지 들어갈 정도의 시세였다면 그 튼튼한 기업의 가치 이상의 주가가 만들어진 구간일 수 있어요. 파동일 수 있어요. 그럼 이미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뭐보다? 기업 가치보다. 기업은 튼튼한데 주가가 기업 가치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아무리 우량주라도 정적 찍고 장기적으로 빠지면은 약도 없어요. 옛날에 조선산업 붐일 때 그 굵직한 대형 조선사들 PBR이 장부 가치가 8배가 올라왔어요. 8배. 얼마나 버블이에요. 근데 그때 더 간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단타도 많이 쳤고 사실 조선주들에 대해서 조선주뿐만 아니고 금호 관련 그룹들이며 뭐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다 그때 오히려 그때 피크 쳤던 종목들 어떻게 됐나요 지금? 네? 어떻게 됐죠? 반의 반토막도 아니에요. 1% 1% 남 1% 감자하고 계속 이게 현실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깡통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스윙으로 가서 기업 가치가 튼튼하다 그랬으니까는 좀 이제는 한 몇 달 들고 가 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김에. 근데 올라요 그게? 회복해요? 못 한다고요. 그럼 몇 년 물고 있으면은 뭘로 수익을 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점을 미리 정해놓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 관점에 맞게 꼭 지켜서 투자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투자 전략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이런 팁들인 것 같아요. 투자의 굵직한 팁들. 현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어떤 걸 무슨 아주 작은 무언가를 하더라도 계획을 짜서 풀어나가는 것과 임시방편 해 나가면서 우여곡절로 일을 풀어나가는 것하고 속도도 달라요. 완성되는 속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생각해서 하는 거일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실수들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 또 굵직한 팁들을 더 드릴 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데 다음에 그럼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 뭐가 있었어요? 자, 이 특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주식 투자 좀 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죠 오늘. 네이버가 14% 가깝게 올랐습니다. 네이버가 언제 이렇게 올라요? 네? 네이버가 이렇게 올랐어요. 18만원입니다. 카카오도 한번 보실까요?
카카오도 시가총액 종목들을 보시면 삼성전 지금 네이버가 4위예요. 네이버가 삼성전자 빼고 SK 빼고 세 번째에 이제 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끼면 4위지만 현대차보다 네이버가 앞서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장에 변화가 있다. 뭔가가 시장을 이끌 반도체 빼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빼고 뭔가가 시장을 짊어지고 나갈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고 일부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대세 상승입니다. 어떤 규칙을 갖고 순환매가 돌면서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성장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한 우량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보내줄 거예요. 자, 이게 시장 랠리의 초입입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 순환에서 그 종목들 순환마다 계속 따라다니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이 더 오르고 덜 오르고 어떤 종목 내리고 계속 순환 돌면서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어설프게 순환 따라가면 계속 엇박자예요. 사고 나면 떨어지고 손절 치면 올라가고 사고 나면 떨어지고 손절 치면 올라가고 반복. 대세 상승장에 반토막 나는 개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것도 잡주 말고 우량주 가지고. 그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추세 살아나는 종목들 그냥 들고 가는 거죠, 뭐. 네이버도 좀 조정은 하겠지만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우량주들은 며칠 조정하고 뭐 길게는 반달 정도, 보름 정도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후에 다시 오르기 마련이에요. 지금 시장의 위치상 봤을 때. 자, 어쩌면 빠르면 제가 투자 전략에서 지난달부터 말씀드린 연중 최고치 돌파하고 올해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컨디션에서는 어려운 부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수를 끌어올릴 주역들 신경 써서 봐야지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가 그런 역할을 오늘 시장에서 지수의 역할을 했다는 거 매우 고무적이고, 그러면은 그런 역할을 할 종목들 미리미리 찾아보시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는 실적이나 펀더멘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수익이 나오니까요.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백산입니다. 백산. 백산은 일단 기업 관련돼서 내용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백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뭐 하는 회사인지 다 나와요. 네이버에서 치면 금방 나오고, 지금 방금 네이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죠. 올해 실적 이슈로 강한 흐름이 있었는데 쭉 밀렸죠. 실적 이슈 이후에 이거 다시 찾을 거예요. 그걸 다시 찾는 시기가 지금 바로 도래했다는 거죠. 이 틈을 타서 물론 외국인이 털고 나가는 상황도 발생을 했지만은 뭔가 수급적으로 꼬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투기적으로 뭔가 공격을 한 세력은 투기적으로 나오죠. 이 과정에서 개미 등 터지고 세력들은 이 정도 먹습니다. 6,500원에서 한 8,000원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수익률 안정적으로. 자, 그래서 백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안정적이지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3개월 이상 보유 관점이고 당연히 좀 더 싸게 사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싸게 사기는 또 어려운 구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오늘 투자 전략 그리고 매매 팀 노하우들까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살아남는 투자자가 됩시다.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